예로부터 사교와 정교는 끊임없이 성장해 왔지만 어느 날 정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사교의 거처를 연합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사교의 우두머리는 정교에게 왜 창립 이후 지금까지 사교가 천리를 해치는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느냐고 물었다. 정교 측은 사교가 그들의 사자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사교 교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도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했다. 정교는 믿지 않고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다. 마교 교주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맞아 물고기가 되고 말았다. 13년 후 사교의 거처는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한 소년이 그곳을 찾아왔다. 이 소년은 마교 교주의 아들 무인걸이었다. 그는 막 음식을 사서 돌아왔고 교주는 아들이 신분이 드러날까 매우 걱정했다. 인걸은 정교 협객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노인과 아이들을 도울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 만약 그들이 자신이 마교임을 알게 되면 그는 무자비하게 맞을 것이다. 많은 마교 잔당들이 밖에서 발각되어 무참히 맞았다. 교주는 아직 정신이 맑아 옛 거처를 현재 거처로 삼아 정교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다. 아들이 잘 살고 동료들이 지위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교주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아들과 마교의 명예를 세탁하는 것이다. 그는 인걸이 무림 증인을 통해 선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증명이 있어야만 정교로 인정받아 사회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걸은 왜 아버지가 위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증명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학교를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 식사와 숙소까지 제공하는 학교를 찾아냈다. 인걸은 오늘 바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경호원을 구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를 노이라 불렀다. 노이는 아들이 마교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도 시장 사람처럼 생긴 경호원을 구해줬다. 노이는 아가씨를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교주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노이와 인걸은 빠르게 떠났다. 교주는 아들에게 신분을 절대 드러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선인 증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인걸은 새로운 삶을 향해 길을 떠났다. 앞으로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릴까? 여러분, 광고 2분만 허락해주세요. 라면 한 봉지 사세요. 헤헤, 카이스타 R은 우주 탐험을 주제로 한 전략 RPG 게임으로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개발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이 오버스입니다. 진 임팩트 혼카이 스타레일은 무료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 모바일, PC, 플레이스테이션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베트남어도 지원합니다. 혼카이 스타레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2023년 게임 OS 시상식에서 올해의 모바일 게임상을 받았고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2023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발하는 8번째 날이라는 주제에 2.7 대규모 업데이트가 출시되었으며 이는 3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마지막 버전입니다. 혼카이스타 2.7 스토리는 플레이어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미해결 의문들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선데이의 운명은 어떠한지, 평화행성회사가 그를 감옥에서 구출한 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정말 죽었는지, 두 여주인공은 아직 어딘가에 있는지 등이 모두 밝혀집니다. 이번 매우 중요한 버전에서는 새로운 스토리뿐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남성 별 캐릭터 샌드입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이자 여성들의 이상형인 총재 스타일입니다. 그는 사제의 랑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캐릭터입니다. 샌드는 운명조화 속성의 남성 별 캐릭터로 강력한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증가, 에너지 회복, 내 동생들 취향에 딱 맞는 건 랑탕 신부가 가져다준 행복이야. 이 남자 캐릭터는 운명이 잘 맞는 타입이야. 가상 속성으로 이 녀석은 엄청난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 증가와 에너지 회복 효과가 뛰어나. 특히 동료와 소환수의 행동 턴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서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거야.
선데이 배너는 12월 4일부터 크리스마스인 12월 24일까지 출시되고 그 다음은 5성 버전이 나와. 그건 우주 어딘가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구미호 팅진의 또 다른 버전이야.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설명이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구했는지 알 수 없어. 이 구미호 국고리는 허무한 운명의 캐릭터야. 불속성으로 약점을 무시하는 힘을 가지고 적에게 가상의 내구력을 만들어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파괴적인 팀 파이어플라이와 조화를 이루는 개척자의 자리를 대신하지. 이미 강력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했어. FU의 배너는 2024년 12월. 첫 번째 탐험은 새로 나온 파티기차 이벤트야. 이 이벤트에서는 방을 직접 세팅하고 팀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이번 버전에서는 대장군 딩인과 로봇 소녀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3매 복귀를 환영해 10회 무료 뽑기와 일반 배너에서 별 5개 캐릭터 무료 획득도 잊지 말고 챙겨.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게임을 다운로드해. 링크는 설명과 댓글에 있어. 여기는 정통 도서관이야. 산기슭에 위치한 이곳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원래는 무림연맹이 마교와 맞서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어. 하지만 마교가 쇠퇴하면서 이곳은 이제 정통 무림의 협객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되었지. 여기서 공부하려면 재능과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졸업하고 무림연맹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라오리 이후 바친키엣이 그를 학교에 데려갔어. 그는 체력을 향상시켜 시험을 통과하도록 훈련이 필요했거든.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놀랐어. 갑자기 경비원이 검문을 알리며 마교 제자가 학교에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어. 마교 제자가 발각되면 즉시 현장에서 처형된대. 말이 끝나자마자 한 명이 밖으로 던져졌어. 그때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가 나와 라오리에게 자신이 학교의 고위 호위병 아쩌옹이라고 말했어. 그는 저 사람이 온몸에 말하는 큰 글자가 적힌 옷을 입고 있는데 마교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마글자가 자기 이름이라며 아쩌옹은 그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한 대 때렸어. 그리고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지. 바친키엣이 본 바로는 이것이 마교 제자가 발각된 최후였어. 아쩌옹은 자신이 있는 한 마교 제자가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라오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바친키엣과 그에게는 막을 자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곧 누군가가 마교교주 아들이 재등장했고 바친키엣이 입은 옷과 매우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알렸어. 바친키엣과 비슷한 옷을 입은 자들은 즉시 쫓겨났고 바친키엣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 아쯔엉은 그를 주목했고 라오리에게 즉시 바친키엣의 옷을 갈아입히라고 했어. 그는 바친키엣을 몇 번 돌려서 완전히 여자로 변신시켰어. 누구나 반할 정도로 예쁘게. 경비원들은 코피가 날 정도였고 아쯔엉은 얼굴이 빨개져서 바친키엣이 너무 야하게 입었다고 생각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바친키엣은 그 후에 몰래 안으로 들어갔고 라오리도 변장해서 따라 들어갔어. 그는 자신이 변장의 천재라고 생각했지만 바친키엣은 왜 자신을 여자 옷으로 입혔냐고 물었어. 라오리는 마교 아들이 발각됐으니 여자로 변장하는 게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바친키엣은 그 옷이 너무 야하다고 생각했지만 라오리는 귀엽게 보여서 괜찮다고 했어.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라오리를 마교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야명주라고 했어. 그녀는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고 무림 명주님의 딸이며 성적도 우수하고 반장 겸 학생회장이야. 바친키엣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야명주는 라오리를 마교가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자라고만 봤어. 라오리는 상황을 깨닫고 바로 얼굴을 드러내며 바친키엣을 그녀에게 돌려줬어. 라오리는 왜 변장을 알아챘냐고 물었고 그녀는 키 크고 투박한 사람이 여자 옷을 입는 건 뻔한 거라고 했어. 라오리는 자신의 변장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자부했지만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곧 싸움을 시작했고 양쪽 무기가 계속 부딪혔어. 하지만 라오리는 졸업도 안 한 소녀에게 질 만큼 약하지 않았어. 야명주는 자신의 힘을 쓰려 했지만 공격하기 전에 한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오리는 짙은 연기 속에서 재빨리 도망쳤어. 그는 조용히 바친키엣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야명주는 그 청년을 꾸짖었어. 저 녀석이 마교를 도망가게 만들었어. 하지만 자기는 두 사람을 구했다고 생각해. 인걸이 왔어. 고마워. 저 남자는 가문에서 배운 대로 간악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명주가 마교놈을 잡으려 했는데
저 녀석이 마교를 도망가게 했어. 자기는 일부러 약한 두 여자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해. 명주는 약하다고 불려서 화가 났어. 인걸이 먼저 가려는데 명주가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런데 저 남자가 두 사람에게 휴지가 있냐고 물었어. 자기는 화장실 찾으러 왔다고 해서 인걸이 비단 1,000원 줬어. 잠깐 쓰라고 빨아서 돌려주겠다고 했어. 자기는 인걸 이름을 물어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참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어. 명주는 이게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성격도 거칠고 투박해. 그 뒤 명주는 인걸을 안으며 여자애가 제일 귀엽다고 했어. 둘은 이름을 소개했어. 명주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어. 인걸은 남자로 변장해 도망가려 했는데 학교에서 몇 년을 다녀도 여자 옷을 입어야 해서 명주가 붙잡아 같이 학교를 구경했어. 잠시 후 명주가 마교를 얼마나 아냐고 물었어. 인걸은 무서워하며 마교를 모른다고 했어. 그러자 명주가 인걸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 인걸은 들켰다는 걸 알았지. 명주는 인걸 정보를 읽고 마교 교주 아들이 이리 가문과 함께 변장수를 쓴다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교주 아들의 이름은 아직 몰랐어. 인걸은 너무 무서워 땀을 흘렸어. 명주는 너무 놀라게 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보호하기로 결심했어. 인걸이 교주 아들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명주는 그 자식을 잡아먹겠다고 했어. 인걸은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 명주는 잘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입학식에 데려갔어. 명주는 그곳에 데려다주고 준비하러 갔어. 인걸은 금방 친구를 사귈 거라 생각했어. 명주가 나타나 모두를 학교로 소개했어. 교장 선생님이 나와 연설했는데 너무 느리게 말했어. 다들 이 우토피아 영화 속 게으른 녀석을 알 거야. 교장 말 속도도 별 차이 없었어. 한 문장 말하면 다들 졸았어. 명주는 시간 낭비하기 싫어 교장에게 빨리 말하라고 했어. 그래서 교장이 학교 슬로건이 뭐냐고 물었어. 모두가 마교를 박멸하고 뿌리째 뽑는다고 외쳤어. 마교 사람을 만나면 목숨 걸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 인걸은 아버지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 인걸이 도망가려 했는데 아쿵이 문을 지키고 있었어. 인걸은 무서워서 무리 속으로 물러났어. 명주와 교장이 문을 걸었어. 인걸은 그 깃발이 자신을 묘사한 집 인형임을 알았어. 명주가 화살을 쏴 집 인형 머리를 태웠어.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 집 인형 머리가 날아가 폭죽처럼 터졌어. 그 후 행운의 복주머니가 떨어졌어. 모두가 서로 쟁탈했어. 인걸은 탈출구를 발견해 빨리 도망가려 했어. 달리려는데 갑자기 복주머니가 인걸 손에 떨어져 무대 위로 끌려갔어. 명주가 인걸에게 자기소개를 시키려 했어. 인걸은 들켰다는 걸 알았어. 복주머니를 뺏겨서 교장에게 상을 받을 거야. 인걸은 자기소개하고 소속 문파를 말해야 했어. 인걸은 이름을 말하고 문파가 없다고 했어. 모두가 의심했지만 교장은 마교가 아니면 다 입학시킨다고 했어. 인걸은 교장에게서 나무 조각상을 받았어. 유명 장인이 만든 거고. 교장이 10년 수련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교장이 내공을 전수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인걸은 마교 기운이 들킬까봐 거절했어. 모두가 인걸이 까칠하다고 생각했어. 인걸은 계속 거절했어. 결국 모두가 인걸이 선물을 거절하고 혼자 수련하려 한다고 생각했어. 교장이 멈추라고 했어. 자신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했어. 인걸은 교장이 포기한 줄 알고 물러섰는데 갑자기 내공을 전수하려 손을 뻗었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즈는 교장이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임을 너에게 알려줬어. 그 후로 훨씬 편안함을 느꼈고 노일이가 너에게 달아준 2개의 보조 가방이 떨어진 걸 깨달은 모두는 모두 멍해졌고 인키엣은 분명 교장 선생님 앞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 모두는 너를 남자가 여장한 거라고 의심했고 심지어 마교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인키엣은 산을 내려와서 여기서 배우는 걸 선택한 게 잘못임을 알았지만 민츠가 너를 지켜줬어. 그녀는 인키엣이 단지 작고 약한 것뿐이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모두가 납득하지 못했지만 너를 증명할 증거가 없자 그녀는 인키엣에게 키스했고 자신은 원래 남자를 싫어하는 병이 있다고 했지만 인키엣에게 키스했을 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인키엣은 분명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 후 인키엣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첫 키스를 잃은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민츠가 너에게 아직 숨기는 게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네 첫 키스를 뺏겼으니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했고 너도 숨기고 싶지 않았잖아. 민츠는 방금 전 일을 복수하기 위해 남자애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어. 그 후 민츠는 잉키엣을 반편성 시험에 데려갔어. 개인 능력을 시험하고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퇴학당해. 그때 쿵이 나타나 모두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는 이번 반편성 시험의 심사위원이었어. 그는 차례로 이름을 불러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했고 첫 번째는 민주였어. 그녀가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고 쿵은 그녀의 태도가 매우 좋아서 모두가 본받길 원했어. 잉키엣은 그녀도 신입생인 게 의아했지만 그녀는 원래 여기서 자랐고 이제서야 정식으로 입학했다고 했어. 쿵은 잉키엣의 소개를 듣고는 그가 문파도 없는데도 입학한 게 못마땅했어. 그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괴롭히기로 결정했어. 첫 시험은 달리기였고 그는 모두에게 향이 다 타기 전에 50바퀴를 돌라고 했어. 하지만 잉키엣은 100바퀴를 뛰라고 명령받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잉키엣은 어떻게든 100바퀴를 빠르게 완주했고 민츠가 인정해줘서 쿵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 모두가 믿었지. 그가 빨리 뛸 수 있는 건 교장 선생님에게 10년 공력을 받은 덕분이라고. 두 번째 시험에서 쿵은 표창 던지기를 요구했고 최소 한 개는 홍심에 맞아야 했어. 어떤 녀석은 표창을 던져도 홍심에 맞지 않았지만 통과됐고 두 번째 녀석은 자기 문파가 표창 던지기를 전문으로 한다며 자신만만했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려고 얼굴을 가리고 던졌는데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듯 표창 3개가 모두 쿵 쪽으로 날아갔어. 쿵은 화가 나서 그 녀석을 때렸어. 잉키의 차례가 되자 그는 3개의 표창을 한꺼번에 들고 홍심을 향해 던졌고 모두가 놀랐어. 하지만 쿵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했어. 모두가 불만이었고 민츠는 그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기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어. 그는 누구의 시험을 인정할지 결정하고 민츠조차도 그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곧 쿵은 폭죽을 맞고 얼굴에 맞았고 한 꼬마가 나타나 이런 시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 꼬마는 자신을 백일몽이라고 소개했고 쿵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는 50년 전 유명한 문파 출신이라고 했어. 꼬마는 무대에 올라 쿵이 실력이 있다면 자신을 바로 떨어뜨리라고 했어. 쿵은 백일몽이 자신감 넘치는 걸 보고 두 번의 시험 성적이 어땠냐고 물었고 결과는 두 번 다 간신히 통과였어. 쿵은 그가 그냥 별볼일 없는 문파 출신이라고 깎아내렸어. 하지만 쿵은 백일몽에게 다음 힘 시험에서 기회를 줬어. 백일몽은 쿵이 잉키엣에게 사과하고 시험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어. 만약 자신이 이기면 말이야. 하지만 둘 다 자세를 잡은 상태였지만 백일몽은 별로 움직이지 못했어. 그래서 쿵은 화가 나서 달려가 몇 대 때렸고 백일몽은 패배했어. 그는 백일몽의 문파와 아버지 이름이 백검객임을 기억했어.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산다파일 뿐이야. 자랑할 게 못 돼. 하지만 쿵은 여전히 일본몽에게 다음 힘 시험에서 기회를 줬어. 일본몽은 쿵이 인결에게 사과하고 인결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원했어. 만약 그 녀석이 이긴다면 말이야. 하지만 둘 다 이미 전투태세에 들어갔는데도 일본몽은 아직 몇 걸음도 못 갔어. 그래서 쿵이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 주먹을 몇 대 휘둘러 일본몽을 이기게 했어. 그제야 일본몽의 파가 기억나고 아버지 이름도 알게 됐어. 일본몽의 아버지는 백검객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뛰어난 경공술 덕분에 유명해졌어. 쉽게 말해 달리기 잘하는 거지. 그래도 결국 무명파에 불과해.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일본몽은 많이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는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어. 인결은 어느 정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는 쿵의 공격을 막으려고 달려가 일본몽을 보호했어. 쿵은 애들이 죽으러 오는 걸 보고 인결을 공격하려 했지만 인결은 계속해서 방어만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민주자리로 던졌지. 이제야 안심하고 싸울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계속 피하기만 했어. 왜냐하면 마교 무공이 드러나면 큰일 날 걸 알았거든. 아버지가 예전에 괴롭힘 당하면 참으라고 했잖아. 너는 원래 마교의 아들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마교 장로들도 너를 아껴서 몰래 내공을 가르쳐줬지. 게다가 마교가 공격받던 날 그들은 평생 쌓은 내공을 모두 전수해줬어. 그래서 너는 지금 교주보다도 강하다고 여겨져. 그래서 참으려 했는데 적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면 한 방이면 돼. 인걸이 즉시 날아가고 에이쿵도 그 공격을 알아챘어. 그 공격에는 마교 기술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 마법의 부작용으로 혼미해져 쓰러졌어. 모두가 인걸을 칭찬했지. 인걸이 이렇게 강한 건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력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 갑자기 징계부장이 와서 에이쿵을 꾸짖었어. 한 학생에게 졌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마교 제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쫓으러 왔어. 그 사람은 인걸이 마교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인걸이 전에 청년에게 위생용 대신 준 천조각 때문이야. 그 천조각에 독이 묻어 있어서 그 청년이 다쳤대. 하지만 인걸은 그 독이 사실 생선을 절이는 양념임을 알았어. 그래서 인걸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그 청년은 이전에 인걸을 인질로 잡은 이력이 있는 이유가 진범이라고 주장했어. 갑자기 징계부장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이치를 발견하고 공격해서 그를 드러나게 했어. 이치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 옛적과 재회했지.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서 싸웠고 인걸은 남아서 반 배정 결과를 들었어. 민주가 세 과목 성적이 좋아서 최고반에 배정됐어. 대부분은 중간반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인걸도 세 과목 성적이 좋은데 지옥반에 배정됐어. 이 학원은 원래 매우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묘사되는데 그와 정반대인 지옥반이 생겼어. 들어가 보니 이 반은 다 이상한 애들 뿐이었어. 첫 번째는 거지처럼 생긴 청년이 책상에 누워 있었고 다음은 냄비에 몸을 담그고 수련하는 청년, 그리고 매일 라이브 방송하는 여자애, 그리고 에이쿵에게 잡힌 마교 청년도 있었어. 문 밖에서 그 청년은 훈육을 받아 훨씬 착해 보였고 인걸이 빌려준 천 조각으로 화장실에 다녀온 청년도 있었어. 인걸은 나중에 일본몽도 이 반에 들어간 걸 알게 됐어. 일본몽은 이 반에 멤버가 적고 선생님도 없어서 직접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반을 자유롭게 운영하려 했는데 곧 선생님이 왔어. 그 사람은 징계부장이었고 임시 선생님이 됐지. 일본몽은 선생님 앞에서 막혀 화가 났고 이 반의 점수 규칙을 읽었어. 원래 이 반에 온 건 실수로 도덕 점수를 깎여서야. 도덕 점수가 100점 깎이면 퇴학당해. 이 반 애들은 대부분 몇십 점 깎인 정도였는데 인걸은 교사 폭행으로 바로 100점 깎였어. 그래서 바로 퇴학당할 예정이었어. 퇴학 전에 짐검사를 받는데 인걸은 그 안에 남자 복장이 들켜 마교임이 발각될까 걱정했어. 그때 산과 일본몽이 나서서 인걸을 보호했어. 둘 다 인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선생님은 3명 모두 퇴학시키려 했어. 반항하면 바로 퇴학이라는데 갑자기 민주도 와서 선생님에게 인걸을 그냥 두라고 했어. 민주도 인걸이 교사 폭행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 생각했거든. 이 반의 반장이 된 일본몽은 선생님 앞에서 막혀서 화가 났어. 그리고 이 반의 점수 계산 규칙을 읽었지. 원래 이 반에 들어온 건 실수를 해서 도덕 점수가 깎였기 때문이야. 도덕 점수가 100점 깎이면 퇴학당해. 이 반 사람들은 대부분 몇십 점만 깎였어. 사소한 실수 때문이지. 그런데 가장 특별한 건 인결이야. 그는 교사를 때린 죄로 바로 100점이 깎여서 퇴학당할 거야. 퇴학 전에 짐검사를 받게 되는데 인결은 남자 옷이 들켜서 마교임이 발각되고 화형당할까 걱정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산과 일본몽이 나서서 인결을 보호했어. 둘 다 인결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셋 다 퇴학시키려 했어. 갑자기 민주도 찾아와서 선생님께 인결을 그냥 두라고 했어. 그녀는 인결이 교사를 때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봤어. 하지만 선생님은 규칙 위반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어도 죄는 죄라고 했어. 그래서 민주가 징계위원회에서 물러나고 교사 반대죄를 뒤집어쓰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규칙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옥반으로 옮겨졌어. 선생님은 그녀가 그렇게 선택했으니 여기서 썩으라고 했어. 인결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선생님께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면 규칙 위반이어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어. 선생님은 혼란스러워하며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했어. 선생님께 한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규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하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봤어. 이에 대해 선생님은 이 행동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어. 그때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원래 A 코엉을 입안에 배정하려 했는데 A 코엉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가르치도록 배정했지. 그런데 그 대리교사도 다른 곳이 바빠서 올 수 없었고 기숙사에서는 이 반 학생들을 위한 방 배정을 허락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겨 다시 배정을 해야 했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결정했어. 징계위원장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그를 이 반의 선생님으로 임명하기로 했어. 모두가 듣고 충격을 받았지. 왜냐하면 징계위원장이 학원의 최고 교사였거든. 교장 선생님도 놀랐어. 왜냐하면 인기엣과 민쯔아우도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어 인기엣이 퇴학당하지 않도록 도왔고 두 사람을 같은 기숙사방에 배정해 혼란을 줄이려 했어. 하지만 인기엣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 이제 민쯔아우와 방을 같이 써야 해서 옷 갈아입는 시간이 민쯔아우에게 들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민쯔아우가 다가와서 인기엣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어? 맞아. 그녀는 인기엣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녀는 인기엣의 남자 옷이 가방 안에 있는 걸 봤다고 했어. 인기엣이 그녀에게 큰 놀라움을 준 거지. 그녀는 인기엣에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요구했어. 인기엣은 그저 평화롭게 살면서 착한 사람 증명서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민쯔아우는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마교 제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인기엣은 자신이 그녀가 묘사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크게 소리쳤어. 그의 힘이 주변에 퍼지면서 민쯔아우의 창을 날려버렸어. 민쯔아우가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인기엣은 그녀가 조용히 듣고 자신이 말하게 하길 원했어. 인기엣의 힘 때문에 민쯔아우의 옷이 찢어져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설명을 들었어. 상황을 듣고 나서도 민쯔아우는 인기엣의 목적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인기엣이 항상 사람들을 돕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믿기로 했어. 하지만 민쯔아우는 마교 제자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 민쯔아우는 학교에 알릴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인기엣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 그녀는 마음이 약해져 기회를 주기로 했어. 그녀가 직접 인기엣을 감시해서 정말 착한 사람인지 확인할 거야. 누구나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그녀가 모두 앞에서 인기엣에게 키스했기 때문에 들키면 그녀가 학교에서 체면을 잃을 테니까. 인기엣은 민쯔아우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또 만약 인기엣이 정말 나쁘면 그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의 아버지에게 보낼 거라고 경고했어. 인기엣은 민쯔아우가 누구보다 무섭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 민쯔아우는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해 인기엣에게 쉬라고 했지만 인기엣은 갑자기 떨면서 방에 큰 침대가 하나뿐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인기엣은 민쯔아우가 화난 것 같아. 스스로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어. 마교에 있을 때도 자주 바닥에서 잤거든. 하지만 민쯔아우는 창을 거두고 침대 한가운데 꽂으며 인기엣이 그 선을 넘으면 바로 베겠다고 했어. 그날 밤 민쯔아우는 계속 헛소리를 하며 왜 인기엣이 남자인지 불평했고 인기엣은 친구들이 있으니 학교에 남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민쯔아우가 갑자기 몽유병에 걸려 창을 천장에 던져 인기엣이 누운 바로 위에 떨어뜨렸고 그녀는 인기엣을 끌어안아 잠을 못 자게 했어. 다음날 아침 민쯔아우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만 인기엣은 밤새 깨어있어 몸이 매우 피곤했어. 두 사람은 다시 사양과 그의 룸메이트를 만났어. 그 친구는 문학소년으로 어젯밤 민쯔아우와 인기엣에게 시를 썼는데 눈이 좋지 않아 두 동급생을 두 마리 야생동물로 착각했어. 인기엣이 그에게 위치를 다시 찾으라고 말했지만 거심을 알아챘어. 동시에 남자 기숙사방이 꽤 별로라서 각자 침대가 하나뿐이라는 불평을 하며 민주방은 어떤지 물었어. 그러다 그녀에게 한 대 맞았지.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그때 일몽도 와서 룸메이트인 병희와 함께 있었지만 인사도 채 못 끝내고 선생님이 찾아왔어. 징계위원장인데도 이렇게 학원 최하위 반을 가르쳐야 하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선생님은 이 반을 가장 엄격한 정신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 즐거운 학교 생활 같은 환상은 버리라고 여기엔 그런 게 없다고 하셨지. 첫 수업으로 원을 그리고 두 학생이 그 안에서 내공 실력을 겨루게 했어. 상대를 원 밖으로 밀어내면 점수를 얻고 지면 점수를 잃는데 기업은 자신이 마교 내공이 들통날까
걱정했어. 하지만 민주가 걱정 말라며 자신과 싸우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근데 선생님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기업이 원장 내공을 받은 상태라 일반 학생과 힘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싸우겠다고 했어. 민주가 무대에 올라 MT 근접 무술 청년과 대결했지만 마음은 오직 기업 걱정뿐이었어. 선생님이 마족을 몹시 싫어하니까 기업이 들키면 분명 선생님이 가차없이 혼내실 거라서. 하지만 지면 점수 감점과 퇴학이라 고민하느라 경기에 집중 못했지. 그런데 민주가 이겼어. 청년이 스스로 원 밖으로 나갔거든. 다음 경기는 병희와 개조된 마교 청년이었어. 병희는 달려가서 몸으로 눌러 숨막히게 하는 기술로 상대를 이겼어. 그 다음은 사이안과 무술 청년이었는데 둘 다 달려들어 싸웠어. 한 명은 손, 한 명은 발을 써서 싸우다 서로 상대를 형제로 받아들여 선생님이 각자 5점씩 감점했어. 이유를 묻자 선생님은 내공 수련인데 둘이 싸우면서 점수를 깎았다며 말했지. 다음은 일몽과 곤봉 든 청년. 일몽이 경공법을 읽으려 하자 청년이 곤봉을 던져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어. 누가 이겼는지 명확했지. 이제 기업과 선생님만 남았어. 선생님이 나와서 기업에게 손을 내밀며 들어오라 했지. 기업은 민주에게 걱정 말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했어. 선생님은 솔직히 기업이 제자라서 봐주지 않을 거라며 전에 기업이 선생님을 창피하게 만든 적 있어서 이번엔 퇴학시키겠다고 했어.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날렸고 기업은 재빨리 막았어. 민주가 기업이 마교내공을 썼다고 걱정했지만 기업은 운 좋게 원작 내공을 써서 공격을 막았어. 선생님도 시작부터 비장의 카드를 쓴 기업에 놀랐지. 선생님은 화가 나서 엄하게 가르치려 했고 계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기업은 계속 막아냈어. 선생님은 아쉬워하며 다음 공격에 내공을 모아 거대한 검을 만들었어. 기업은 피할 수 없어. 정면으로 맞아 몸이 엉망이 됐어. 기업은 옷이 찢어진 걸 보고 당황했지. 남자라는 게 들킬까봐. 민주가 재빨리 변명해주며 선생님이 일부러 기업을 당황하게 하려는 거라 했어. 모두가 선생님을 나이든 놈, 심술궂다고 부르자 선생님은 사이안에게 옷을 벗으라 했어. 사이안은 선생님이 이상한 짓 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교육 방식이 있다고 말했어. 기업은 자신을 마교 사람으로 생각하라 했지. 마교는 비열하고 뻔뻔하며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면 죽는다고. 기업은 마교가 그렇게 욕먹는 게 화가 났어. 선생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마교가 한 짓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 기업은 힘을 되찾고 싸우러 달려들며 마교가 선생님 말처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기업은 선생님을 밀어내지 못하고 점점 원 밖으로 밀려났어. 선생님은 기업이 이런 모습으로 학원을 떠날 거라 생각했지. 비열하고 뻔뻔한 녀석들이 승리를 위해 비겁한 짓도 서슴지 않아. 잠깐이라도 망설이면 죽을 수도 있어. 인결은 마교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 선생님은 자신이 한 짓이 마교가 저지른 짓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인결은 힘을 되찾고 싸움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마교가 선생님이 묘사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인결은 선생님을 밀어내지 못했고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어. 선생님은 인결이 이 모습으로 학원을 떠날 거라 생각했지만 인결이 몸 안에 다른 내공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선생님은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강요했지만 인결은 계속 저항하며 자신이 마교가 누명 쓴 것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 그리고 교장이 준 내공을 모두 선생님에게 밀어냈어. 선생님은 밀려났지만 계속 공격해 인결을 밀어내려 했어. 결국 선생님의 한 발은 밖으로 나갔지만 인결은 버텼어. 갑자기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어. 모두 빠지며 스님처럼 뾰족한 머리가 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교장 선생님의 내공은 소림사 내공으로 이 내공은 타고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맞고 조건이 안 되면 흡수 시 몸에 큰 해를 끼친다. 하지만 인기는 진정으로 승리했고 이제 자신 있게 학원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기뻐하며 친구들 쪽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의 옷이 찢어져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다. 인기는 이번에 자신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려운 일은 이리 총로 할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다. 그는 재빨리 뛰어나가 나무의 기둥에 던져 연기를 만들고 여러 겹이 천으로 감싸 탈의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기를 위해 새 옷을 빠르게 갈아입히고 모두 앞에 데려갔다. 민주가
보고 반해버렸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인기가 남자라는 걸 계속 상기했다. 인기는 이번 이리초기 전보다 더 심하다고 느꼈다. 모두가 누가 인기를 갈아입혔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리촉이 나타나 여장하고 자신이 기숙사 새 매니저라고 밝히며 온 문제로 곤란한 소녀를 보고 불만을 표했다. 이유를 묻자 일몽이 이리촉에게 선생님이 그랬다고 알려주었다. 이리촉은 달려가 화가 나서 선생님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있으니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민주도 이리촉을 몰라서 그가 정말 열정적인 아줌마라고 생각했다. 인기는 매우 속상했지만 적어도 이리촉과 자신은 안전하니 다행이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찾아와 이번에 인기가 이겼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인기를 매우 싫어하니 인기가 실수할 때 절대 들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쫓아내려고 할 거라고 했다. 인기는 앞으로 더 심하게 표적이 될 걸 알았다. 선생님은 이리촉에게 다가가서 역시 선생님을 못 알아봤다. 선생님은 이리촉에게 가발을 부탁해 작업실로 보냈다. 선생님은 수업을 끝내고 인기에겐 이 수업에 더 이상 나오지 말고 자신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때 몇몇 귀족계층이 망원경으로 지옥반을 관찰하고 있었다. 올해 지옥반이 전보다 더 흥미롭다고 판단해 문제를 일으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적이 너무 낮아 고민 중이라 아버지에게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은 새 가발을 쓰고 다시 교실에 돌아왔다. 모두 선생님이 가발 쓴 걸 알았다. 선생님은 인기에 다가가 공부는 안 하고 옷차림에만 신경 쓴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이런 옷을 입게 된 거라고 했다. 사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선생님 자신이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지옥반에 새로운 학생, 동동이 온다고 알렸다. 모두 여학생이 와서 좋아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새 규칙을 발표했는데 중간고사 때 30점 미만이면 퇴학당한다고 했다. 민주가 선생님 탓으로 돌렸지만 선생님은 교장이 정한 규칙일 뿐이라고 했다. 동동이는 현재 60점 미만이라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 중 하나였다. 선생님은 떠나며 이번 수업은 자습하라고 했다. 민주가 와서 친구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인기가 아니라 동동이에게 한 말이었다. 동동이는 듣지 않은 듯 돌아섰고 민주가 동동이가 까다로운 사람임을 느꼈다. 동동이는 일몽과 마주쳤다. 일몽은 동동이에게 자신을 반의 대장으로 인정하라고 했지만 동동이는 도구를 꺼내 일몽의 이마를 세게 튕기고 달아났다. 선생님이 이리촉을 찾으려 했지만 뜻밖의 동동이가 와서 점수 올리는 임무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은 동동이가 그 임무를 이미 알고 있다니 놀랐다. 그래서 인기도 이번 임무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당당히 일본몽과 마주쳤는데 그는 당당히 자신을 이 반의 대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한 도구를 꺼내서 일본몽의 이마를 세게 튕기고는 도망쳤어. 선생님은 이때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뜻밖에도 당당하게 달려와 선생님께 임무를 부탁했어. 선생님은 그녀가 이 숨겨진 임무를 알고 있을 줄 몰랐지. 그래서 기에도 이번 임무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 당당하게 그녀가 이미 이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도구를 꺼내 인간기를 위협했어. 선생님이 말렸어. 여기서는 싸움이 금지되어 있다고. 선생님은 이번 주 점수 회복 임무가 오직 벼베기 임무뿐이고 이 임무는 단체 임무라서 반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지옥 같은 반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지. 인간기에게 당당하게 말했어. 모두의 도움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사실 반 친구들은 그래서 인걸이 그녀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지. 두 사람은 함께 반으로 돌아갔는데 산은 갑자기 충격받았어. 마교 제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 인걸은 자신이 들통난 줄 알았어. 하지만 사실 산이 말한 그 사람은 도도였어. 인걸은 도도가 마교인 줄 몰랐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 소문에 따르면 도도의 교주는 마교와 결탁했다가 발각되어 자살했다고 해. 그래서 지금은 도도가 정통파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 모두가 마교를 욕하자 인걸은 상심했어. 그는 도도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소문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도도를 보호하려고 나섰어. 그는 영주가 자신보다 도도를 더 잘 이해한다고 믿었어. 영주는 인걸이 도도를 마교로 인정하지 않는 걸 알아서 자신도 마교가 아니라고 확신했지. 하지만 도도는 자신이 그들의 신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먼저 떠났어. 그리고 임무를 하러 갔지. 이전에 일본몽은 도도가 이 반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이제야 지옥반이 무시받는 이유를 알게 됐어. 지옥반은 항상 다른 반보다 진도가 늦거든. 점수 적립 임무가 매우 적어서 상과 일본몽은 점수 적립 임무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민주가 말하길 이 내용은 학생 수첩에 적혀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같대. 사는 일본몽과 함께 인걸을 데리고 임무를 하러 갔어. 인걸은 학교에 이렇게 큰 논이 있을 줄 몰랐지. 상과 남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가 반에 10명이 다 모였다고 보고했어. 선생님은 이를 설명하며 10개의 논 조각으로 나누어 별을 베게 할 거라고 했어. 해질 때까지 모두 베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대. 민주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진흙 속에 들어갔어. 그녀가 차가운 물을 느낄 때 일본몽은 바로 뛰어들어 물을 튀겼어. 일본몽은 곧 가라앉기 시작했고 민주는 그를 끌어올려야 했어. 시간이 흘러도 벼베기는 별 진전이 없었고 남학생들은 놀이터로 가서 놀았어. 민주는 하루 만에 10조각 논을 다 베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인걸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 인걸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못하셔서 자신이 대신 도와야 했거든. 인걸은 민주가 방법을 모르면 자신이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집주인 아들인지 궁금해했지. 갑자기 도도가 선생님에게 별을 베어 제출하러 왔어. 그녀는 추가 점수를 요청했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 임무가 단체 임무라서 팀 전체가 완료해야 점수를 준다고 거절했어. 도도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었지만 인걸과 민주들은 나머지 논 조각을 어떻게 다 할지 몰랐어. 도도는 반 친구들을 보며 실망만 하고 다시 벼 베기를 계속했어. 그녀는 평소보다 빨리 벼를 베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어. 일본몽은 벼가 자기 키보다 더 크다며 화냈지. 모두 도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는지 주목했어. 사는 그녀가 경쟁심을 가진 줄 알고 자신도 힘내기 시작했어. 도도는 또 한 조각을 빨리 베었고 인걸과 민주가 다가와 어떤 도구를 쓰는지 물었어. 인걸이 도도를 보호했던 일이 생각났고 도도는 자신의 도구를 인걸에게 나눠줬어. 인걸은 민주와 함께 벼베기를 하며 이 도구 덕분에 일이 훨씬 빨리 끝나는 걸 알았어. 일본몽은 더 많은 도구가 있다며 모두를 불러 모았어. 모두 각자 도구를 하나씩 가져가 최대한 빨리 벼베기를 시작했어. 하루가 끝날 때쯤 반 전체가 임무를 완수했어. 모두 10점을 받을 줄 알았지. 사는 지옥반에서 나갈 만큼 점수를 얻어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에 아쉬워했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번 점수는 10점을 10명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 알려줬어. 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겨우 1점 받았다며 충격받았어. 선생님은 임무를 제출하고 새 임무를 받으러 갔고 사는 도도에게 이전 말에 대해 사과하며 용서해달라고 했어. 저 녀석이 진짜 정통 제자임을 인정했어. 방금 전 말에 얼굴이 벌개졌고 교과는 이제 새로운 임무로 돌아왔어. 남녀 두 팀으로 나눠서 목욕탕 청소를 해야 해.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걸은 이번에 들킬까봐 걱정했어. 결국 반 친구들이 함께 학교 목욕탕으로 갔고 인걸은 어느 방으로 가든 들킬 거란 걸 알았지만 다행히 청소만 하면 돼서 옷을 벗을 필요는 없었어. 청소하다가 인걸은 정통이 또 도구를 꺼내 쓰려는 걸 봤는데 도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금방 고장났어. 그래서 인걸과 민주가 와서 정통을 도와 기계를 고치려 했지만 정통은 계속 침묵해서 둘 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 한참 후에야 3명이서 기계를 고쳤지. 평이가 근처 줄을 보고 손을 뻗어 잡아당기자 물이 쏟아져 나와 인걸 일행이 욕조에 푹 잠겼어. 하지만 일몽이 곧장 뛰어들어 목욕을 시작했고 평이도 함께 들어가서 모두 잠시 앉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휴식을 취했어. 인걸은 문제를 피하려고 가려 했지만 달려가던 중 치마가 정통 몸에 두른 천에 걸렸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치마가 뒤로 잡아당겨져. 인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어야 했어. 평이는 인걸이 힘들어 보여.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줄 알았지. 정통이 인걸에게 치마를 가져다 줬는데 갑자기 남자들 방에서 싸움 소리와 카리벽에 꽂히는 소리가 났어. 일몽과 평이가 달려가 보려 했고 민주도 따라갔지만 인걸은 밖에 나가지 못했어. 다행히 정통이 인걸에게 치마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며 다른 쪽을 보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했어. 갑자기 위에서 보기 안 좋은 장면이 보여서 인걸은 물을 들이켜고 정통에게 도움을 청했어. 정통이 다가와 잡아주려 했는데 인걸이 실수로 그녀 옷을 잡아당겨서 같이 물 위로 떠올랐고
인걸은 정통 몸에 상처가 가득한 걸 발견했지만 굳이 들여다보지 않고 옷을 돌려주고 먼저 가려 했어. 그런데 정통이 갑자기 인걸을 붙잡았어. 인걸은 정통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봐서 꽤 놀랐지.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정통은 아무 말 없이 바로 뛰쳐나갔어. 옆방에서 그동안 인걸 반을 감시해온 공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 그 녀석은 남자들이 나가서 씻으라 했지만 사연이 방을 더럽히지 못하게 막았어. 정통이 달려가 그만두라 부탁했지. 그 녀석은 세흥이고 정통의 주인이야. 채찍을 꺼내 그녀를 때리려 하자 인걸이 막았어. 세흥은 자신이 하인 교육하는데 인걸이 왜 끼어드냐며 무시했고 뜨거운 물을 인걸 머리에 부었어. 인걸이 싸우려 했지만 민주가 말렸어. 싸우면 점수가 깎이니까. 교관이 와서 모두에게 벌을 물었어. 세흥은 점수 깎인 걸 정통 탓으로 돌리며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겼어. 정통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인걸은 더 화가 났지. 세흥은 정통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점수를 메우는 도구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일이 없으면 나가서 씻으라 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와서 지옥반 학생들이 여기서 씻는 걸 금지한 적 없다고 하셨고 싸움은 안 되지만 무술 교류는 허락한다고 하셨어. 모두 세흥에게 한판 붙자 했지만 그는 자신이 강해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며 상대를 고를 권리가 있다고 했어. 여자 쪽이 쉬울 거라며 평희와 민주를 봤지. 일몽을 보며 그녀가 무슨 비급이라도 있는지 걱정했지만 인걸만은 순순히 당했어. 그래서 그를 선택했어. 다행히 반 친구들과 선생님도 이 의견에 동의했어. 세흥은 곧 혼쭐 날 거야. 하지만 세흥은 직접 인걸과 싸우지 않고 정통에게 대신 싸우게 할 거라 했어. 정통이 나서서 인걸과 맞서자. 인걸은 왜 그녀가 세흥 말을 그렇게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선생님은 인걸이 이기려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며 승리하면 점수를 얻고 지면 점수를 잃는다고 동기를 부여했어. 인걸은 점수 잃으면 퇴학이라 생각해 반드시 이겨야 했지. 그런데 선생님은 인걸에게 외부 무술 사용을 금지하고 내공만 써서 싸우라고 더 어려운 조건을 줬어. 인걸은 이미 내공을 다 써버려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한 상태라 지금 마교에 내공을 쓰거나 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너는 절대 당당하게 다친 도로롱이 되고 싶지 않았어. 흥은 그가 옳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도로롱에게 만약 네가 이기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했어. 그 후에 그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해 인걸을 압도했고 그는 계속 피하며 도구들을 다른 방향으로 튕겨냈어. 인걸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인걸에게 자신을 떼워서 이기라고 말했어. 인걸은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롱에게 밀려났어. 그는 흥이 도로롱을 위협할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도로롱을 도우려 했어. 인걸은 다시 돌진했고 도로롱은 그에게 승리할 기회를 줬지만 인걸은 멈췄어. 그래서 그녀는 연막탄을 던져 모두의 시야를 가렸어. 도로롱은 인걸이 이기도록 일부러 그랬지만 인걸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여자애를 때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도로롱은 스스로를 쓰러뜨려 인걸에게 승리를 넘겨줬어. 그녀는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인걸은 결국 이겼지만 선생님은 그가 도로롱이 폭발 잔향으로 기절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어. 갑자기 세흥이 일어나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인걸을 마교제자로 부르며 도전했어. 선생님이 증거가 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그는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그건 추론에 불과했어. 왜냐하면 모두가 도로롱이 인걸에게 일부러 져준 걸 봤으니까. 그리고 낯선 인걸이 도로롱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했어. 지난 5년간 도로롱이 그의 집에 살았으니 다른 사람과 친해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도로롱과 인걸이 같은 문파라 의심했어. 그는 도로롱을 마교라 몰아붙였고 인걸도 마교라고 주장했어. 인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었어. 하지만 인걸의 동급생들은 둘 다 마교가 아니라고 부인했어. 그래서 그는 사악한 마교 사천왕이 쓰는 머리핀 하나를 꺼냈어. 그 머리핀은 총 4개 중 하나였어. 예전에 세흥이 도로롱 가문이 마교와 결탁했다고 밝혀냈고 그녀는 그 머리핀을 꼭 쥔 채 자살했어. 세흥이 조사해보니 그녀의 어머니가 마교 사천왕과 자매였기에 도로롱도 마교와 관련됐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다가와 세흥이 마교 물건을 학교에 가져온 걸 압수했고 여기 학생들은 모두 교장이 받아들인 학생이란 마교가 교장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어. 앞으로도 학생을 모함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경고했어. 세흥은 분해하며
이 일에 대해 고자질하겠다고 결심했고 이 반 전체에 복수하러 올 거라고 했어. 그 후로 사안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상과 대부분 반 친구들은 도로롱을 마교 가족이라며 따돌렸어. 민주는 도로롱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도로롱을 걱정해도 그녀가 마교와 관련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 그들이 마교를 미워하는 벽은 너무 커서 도로롱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도로롱은 도망쳤어. 잉걸은 그녀를 쫓았지. 그 후 잉걸은 이씨 아저씨를 불러 도로롱 부모가 정말 마교와 관련됐는지 물었어. 그는 잘 모르겠지만 잉걸 아버지가 예전에 그들과 매우 친했다고 기억했어. 잉걸 아버지는 이씨 아저씨에게 도로롱 부모를 마교에 여러 번 초대했지만 항상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어. 그는 그들의 힘에 매료되어 초대했지만 매번 맞았다고 했어. 잉걸은 그 말을 듣고 도로롱이 마교와 전혀 관련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어. 그 후 민주는 잉걸을 찾아왔고 이씨 아저씨는 민주 앞에서 도망쳤어. 민주가 잉걸에게 도로롱을 만났냐고 물었지만 잉걸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어. 민주가 도로롱이 마교라도 좋은 사람이라며 좋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잉걸은 계획을 떠올리고 민주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계획을 설명한 뒤 행동을 시작했어. 잉걸은 암살자 복장을 하고 세흥의 거처를 찾았고 도로롱도 거기에 있는 걸 알았어. 세흥은 도로롱 탓이라며 그녀 때문에 반 전체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비난했어. 그는 마교 주인의 아들 그림을 꺼내 도로롱에게 보여줬어. 세흥은 마교 주인 아들의 키와 몸무게만 알고 얼굴은 몰랐어. 그 후에 당당히 교실로 돌아가서 방금 묘사한 것과 비슷한 모습의 남자를 찾아서 그를 마취시키려고 했어. 옷을 갈아입은 후에 그는 지옥반이 적을 감싸준다고 고발할 수 있고 결국 반 전체를 퇴학시킬 수 있을 거야. 당당히 그 말을 듣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처음으로 그녀가 일어나 저항했지. 그래서 세영은 자신이 진짜 악당이라고 생각했어. 당당히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옥반 사람들을 친구로 여겼어. 그래서 그는 그 반 전체가 그녀를 마교로 보고 쫓아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는 빨리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저항했어. 그래서 그는 그녀를 한쪽 구석에 던지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잉걸이 뛰어들어 그를 벽에 내리쳤고 연달아 몇 대를 때렸어. 그는 세영에게 자신이 진짜 찾아야 할 사람임을 알렸고 잉걸은 마법으로 세영을 꽉 붙잡아 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어. 하지만 당당히도 따라가서 그를 공격했어. 그녀는 마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복수하고 싶었어. 잉걸이 도망치려 했지만 당당히는 그의 뒤를 쫓았고 둘은 함께 경기장으로 달려갔어. 당당히는 연속으로 도구들을 잉걸 쪽으로 던졌고 그녀는 낫 하나를 잡아 잉걸에게 접근해 공격하려 했어. 잉걸은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당당히는 몸에 감긴 붕대를 이용해 도구를 조종하며 원거리 공격을 했어. 잉걸은 그녀가 마교를 그렇게 미워할 줄 몰랐기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자신의 힘을 사용해 반격했어. 그는 당당히를 벽으로 날려버리고 가장 높은 기둥에 불씨를 붙여 모두를 끌어모았어. 민주와 동급생들이 찾아왔고 그녀는 잉걸이 마교의 제자이며 당당히가 마교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가 마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 잉걸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당당히를 노렸지만 교장이 나타나 그녀를 보호했어. 그는 마교가 일부러 주목을 끌려고 온 건지 의아해했어. 징계부장이 처리하려 했지만 교장이 막았어. 왜냐하면 학생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야. 그는 직접 처리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잉걸은 높이 뛰어올라 교장의 보호 마법을 뚫고 당당히에게 다가갔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했고 그녀는 잉걸이 누구인지 깨달았어. 그녀는 폭탄을 터뜨려 잉걸을 쓰러뜨렸고 모두가 함께 공을 차지하려 했지만 이때 이촉이 나타났어. 그는 잉걸이 미리 쓴 대사를 읽으며 당당히가 감히 마교 대마교의 아들을 다치게 하다니 정말 대담하다고 말했어. 마교는 원한을 갚는다며 당장 그녀의 이름과 문파를 밝히라고 요구했어. 이촉은 앞으로 그녀와 그녀의 문파와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잉걸을 안고 떠났지. 모두가 이번에는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교장이 갑자기 종을 뒤집어 두 사람을 가둬버렸어. 그는 여기가 마음대로 드나들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촉은 이 종을 깨뜨릴 수 없었고 잉걸은 기절한 척해서 대신할 수 없었어. 잉걸은 이번에는 정말 교장에게 들통날까 걱정했어. 교장은 두 사람이 남아서 이야기하길 원했지만 이촉은 주인을 치료하러 가려 했어.
그때 징계부장이 갑자기 나타나 적과 맞섰고 두 사람은 서로 죽일 듯 싸웠어. 선생님이 종을 깨트려 이촉이 매우 고마워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면 원한을 풀자고 했어. 선생님은 고집스럽게 쫓아갔고 동급생들은 당당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이전에 오해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모두는 마교 아들이 인걸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어. 그들은 같은 반이었거든. 하지만 일몽은 인걸이 여자고 마교 아들은 남자라고 생각했어. 다만 키와 체형이 너무 비슷해서 조금 의심했어. 다행히 병주가 반 전체에 인걸이 전투 중 머리에 돌을 맞아 의식을 잃었다고 알렸고 그녀는 인걸을 보건실로 데려가야 했어. 교장은 이번 사건이 악궁이 이번에 경비가 느슨해져서 발생했다고 알렸어. 교장은 앞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당당이가 홀로 마교에 맞선 것을 칭찬했어. 그녀의 감점 기록은 모두 취소되었고 이제 당당이는 감점이 없게 되었어. 교장은 그녀에게 상급반에 올라갈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모두가 그녀를 상급반으로 초대했어. 하지만 세영은 당당이가 여전히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녀는 그를 한 대세게 때리고 다가가 채찍으로 연속해서 때렸어. 이제 그녀는 자유인이자 가문 문파의 우두머리이니까 은혜는 갚고 원한은 반드시 갚을 거야. 그리고 채찍을 부숴버리고 선언했어. 세영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다 갚았어. 그 후에 교장 선생님께 친구를 때려서 벌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셔서 20점을 감점당했지만 지옥 같은 반에 계속 남을 수 있었어. 모두가 기뻐했지. 세영은 이미 남았고 인걸은 지금 민주와 함께 방에 있어.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 자신이 들통난 게 아닐까 걱정돼서 민주에게 얘기했더니 그녀도 깜짝 놀랐어. 세영이 두 사람 방까지 찾아왔거든. 인걸은 멍해졌지만 세영이 온 이유는 인걸과 단둘이 얘기하려고 한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끝이야.